이번 파트 2 강의에서는 이슈별로 나누어 한국 경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박사입니다. 파트 1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파트 2에서는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한 이슈 중 하나는 양극화 심화입니다.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고 출산은 없는 상황, 그리고 기업 이익도 일부 기업 외에는 모두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을 비롯해서 빈부격차도 커지고 불평등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 사회 경제 모두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편중화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은 모두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은 공공부문만 활발하고 창업 또한 20대, 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편중화는 또 다른 한국 경제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한국 경제 이슈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소비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이 정체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가계부채는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향후 모기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가계부채도 억제해야 하고 소비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을 정부 보조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부채가 커지는 것을 뜻하고 소비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에 의한 현상 유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이 과연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체감 실업률은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질적 향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청년이 들어갈 직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의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창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청년으로 하여금 창업으로 떠밀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경제 문제를 이슈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한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 구조 하에서 실제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소기업 경제가 어떤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